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스토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연서입니다. 비트코인이 연휴 기간 동안 원화 최고가를 2번이나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지난 5일 12만 6천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죠. 하지만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신고가 경신 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환율의 영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랠리의 신호탄이 올 것이라고 봐야 하는지 오늘도 심도 있는 크립토 이야기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동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녹화 방송에서 뵙고 그렇죠. 네,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희 밀린 일들을 좀 많이 했고요. 연휴 기간을 틈타서 잠도 좀 잤고 그렇습니다. 푹 주무시고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그냥 시체처럼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네, 계속.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충전을 해야 되니까 또 연휴가 찾아오기 전에는 금요일 하루인데 또 출근해야 되나 했는데 또 출근하고 보니까 오히려 금요일이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 하루 또 알차게 저희 또 비트코인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앞서 오프닝에서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표님 연휴 동안 코인 매매하셨나요? 저희는 항상 하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쉬지만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사실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트레이딩 매매를 하죠. 그러면 저희가 또 명절을 보내는 동안 사실 체크해야 할 이슈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네. 이게 연휴 전에는 셧다운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기도 하고 체크해봐야 할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사이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셧다운 결국에는 진행이 됐고 이게 생각보다 조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미국 공무원들의 일시적 부분족이 좀 업무 정지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최근 이슈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측에서 냈던 임시 예산안도 표가 부족해서 부결이 된 상태예요. 이 사태가 좀 더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셧다운 시작하게 된 거는 양당의 어떤 합의 내지는 묵인이 있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셧다운이 돼서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불편감이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공화당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셧다운을 하면 이번 기회에 그동안 못 잘랐었던 연방 공무원들도 좀 많이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특히 민주당이 주도했었던 어떤 그 의회 예산 같은 부분들 다 잘라버리겠다. 이런 양쪽의 계산이 좀 서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합의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일부러 안 하고 있다. 계속 지금 부결이 되고 있다는 거는 서로 이 셧다운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셧다운이 지속될 것처럼 공개 발언에서 이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또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럼 그만큼. 오늘 정도에 또 이제 새로운 발언이 나올 수도 있죠. 내가 볼 때는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는 셧다운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흘리듯이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또 워낙에 SNS도 잘 하는 대통령이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셧다운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같이 들고 오는 게 지표가 깜깜이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셧다운이 발표가 되고 이제 정부가 멈추게 되면 우리가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확인을 해봐야 할 지표들을 확인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조금 이례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어요. 노동통계국이 9월에 CPI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좀 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표를 확인할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0월, 12월의 금리 인하?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이요? 논판 페이롤이라는. 왜냐하면 지금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금리 인하의 원인 자체가 사실은 이 악화된 고용에 있다 보니까 이 논판 페이롤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이 지표가
공개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몇몇 매체에서 지금 CPI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논판 페이롤, 비농업 고용 자료인데 이거 아직까지도 지금 공개가 안 됐고 네. CPI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에 샷다운을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는 지금 집권당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공개가 안 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또 하나 이제 좀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셧다운이 딱 됐을 때 이게 어떤 긍정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사실 예상은 그쵸. 전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셧다운이 되고 이 경제 지표가 공개가 안 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이 이제 미국 CME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패드워치라는 툴이 있어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그렇죠. 가능성을 알아볼 것이죠. 수 있는 그런 네. 툴인데 거기에 있는 10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포인트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깜깜이 상태에서 네. 연준이 10월 달에는 무조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방적인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줄 것이다 라고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정고점 갱신해서 네.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이런 좀 효과들이 나타났었죠. 오히려 셧다운이 좀 증시랑 이런 시장 환경 자체를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미증시도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간다 이러고 가버리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다음 이어갈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천장을 뚫고 오르고 있어요. 사실 금도 은도 비트코인도 사실 계속 오르면서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 금과 은에 주목해봐야 할 때인 걸까요? 일단 금값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저희 지금 이제 이 반지 하나 사는 것도 네. 30만 원에 샀었는데 이거 80만 원에 팔까?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올 만큼 많이 올랐고 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네. 안전자산이라는 게 사실 이제 위험한 시기에 보유를 할 만한 자산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자산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있거든요. 같은 중의적인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데 네. 금값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나스닥이 굉장히 잘 나가는 주식 정도 수준의 상승률이라고 네. 볼 수 있고 은값 같은 경우는 올해 은값이 사실 13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래서 금도 많이 오르고 은도 많이 오르고 물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들 자산들이 좋아서 잘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죠. 금도 은도 비트코인도 전부 다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이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돈 값이 꺾이게 되면 네. 오히려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죠. 좀 또 다른 기축 통화를 찾고 있는 느낌이네요. 뭐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계속 벌여왔잖아요. 한 10년 정도. 네. 근데 가장 지금 패권 교체에 접근해 있는 시기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마련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 가격도 짚어봤으니까 비트코인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물론 연휴 기간 내에는 신고가를 계속 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연휴 급등 이후에는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너무 빠르게 급등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걸까요? 이 흐름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지금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셧다운을 처음에 아까 드렸을 때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다. 셧다운이라는 결과가 금리 인상 기대감을 부채질해서 결국에 자산 가격을 한번 뻥튀기 시킬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고 네.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지금 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 올라갔던 10%에서 한 절반 정도가 깎였어요. 다시 또 내려갔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또 몇 가지 발언들을 하고 이런 것들 가령 뭐 우리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없다고 하면 대체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하겠다. 무조건 금리 인하 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얘기하는 또 연준 인사들이 있었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있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공개 연설을 할 때 통화 정책 관련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몇몇 행사 같은 경우는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그 얘기를 안 하기도 해요. 어제가 딱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말을 할까 노심초사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네. 사실 파월 의장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메시지가 없어서 굉장히 힘이 빠졌던.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의 어떤 그 지표, 발언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최근 일주일은 이 AI 주식들이 좀 주도했었던 장세인데 뭐 AMD하고 오픈 AI가 파트너십 한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젠슨 황이 나 사실 AI 주식 더 사고 싶은 거 많은데 다 못 사서 아쉬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속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정말 촉각이 곤두서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만큼 체크해야 할 이슈도 참 많고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 정말 많지만 이분을 담기에는 15분이 참 모자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슬슬 이 질문 안 물어보고 넘어갈 수 없는 질문 위주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반기 크립토 시장, 사실 하반기라고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하반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은 1년 단위로 생각하는데 지금 크립토 시장에 남아있는 이슈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언제 활성화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한 올해 6월, 7월 정도만 해도 요게 연말 11월, 늦어도 내년 1월 이때는 이제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시점이 약간 밀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게 되면 크립토는 큰 문제 없이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지금 가격 레벨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없이 지금까지는 사실 조정이 있을 타이밍이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정 없이 왔거든요, 사실. 네. 근데 조정 없이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한번 꺾여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게 되면 네. 크립토는 반드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분위기를 타서 같이 한번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는데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2억 달러 갈까요? 2억 원? 네, 2억 원. 네, 2억 달러는 2억 원 갈까요? 너무 좋겠지만 네. 2억 원이면 얼마죠? 한 13만 달러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는 시간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올해 연말에 2억 원 가느냐. 네.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다. 지금 변수가 너무 많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네, 그렇죠.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2억 원이 올지는 좀 사실 계속 그리고 봐야 한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면 네.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달러 기준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화 기준으로 2억 원이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도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김치 프리미엄도 오르고 있고 네. 사실 이제 그 비트코인의 원화 가격 2억 원이라는 가격은 네. 원달러 환율이 반영이 된 가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원달러가 1달러당 1,400원 정도 수준이지만 이게 네. 1,500원, 1,600원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2억 원 갈 수 있죠. 그래서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변수가 많아서. 뭐 환율 문제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의 또 셧다운 이슈도 있을 것이고 또 간밤에 들려온 이슈로는 일본에서의 이슈도 있고 프랑스에서의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라는 글로벌 이슈들도 있으니까요. 이 흐름 한번 잘 파악해 보면서 하반기 올해를 넘어서 내년의 흐름까지 한번 점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대답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코너는 CEO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크립토 인사이트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메이플 파이낸스의 시드 파월 CEO와 함께 할게요.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해 볼게요.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Hi, we are going to interview you today. First, as you the CEO of Maple Finance,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explain how Maple's business model differs from traditional finance? Yeah, for sure. My name is Sid Powell. I'm the CEO and co-founder of Maple Finance. We are the largest on-chain asset manager, and we have a focus on institutional lending. So we make over-collateralized loans to trading firms, asset managers, exchanges, where we provide them loans in stablecoins up to over $100 million in size. And we take Bitcoin, ETH, and other large cap crypto assets as collateral for those loans. And Maple's business model is to take a portion of the interest and then pass the remainder of the interest on to the investors who sit behind us. The way that it differentiates from traditional finance is that we make all of our loans in stablecoins. All of our loans are indeed tokenized on the blockchain, so they're transparent, they're visible. And the fact that this is done in stablecoins means that we can operate 24/7 and reach clients anywhere in the world. So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raditional finance, which only operates during business hours. And of course, that other key difference is that we take liquid crypto as collateral. This means that we have very secure protection against the downside because assets like Bitcoin, of course, trade 24/7, tens of billions of dollars a day. Whereas if we were taking real estate or some other traditional asset as collateral, it would be much harder to liquidate. So that in turn protects our clients from downside. Okay, then Maple is known for its transparency. How does real-time on-chain disclosure of loans and collateral affect financial markets? For sure. So because all of Maple's loans are recorded on chain, there's unprecedented transparency there. And this also helps with liquidity. Now, this is recognized by a number of institutions who invest with us on the basis of that transparency and the fact that they can always see the performance, the size, the terms of those loans on chain. And we also provide real-time reporting on all of the collateral backing for those loans. That trust enables institutions and investors to be more comfortable with us. And that has indeed helped them, commit larger and larger amounts of capital over time. And I think broadly, the impact of this kind of transparency is that you'll see more and more institutions and allocators move their asset management on chain over time. So I think a huge problem that we saw last cycle in 2022 that everybody would agree with in crypto was that there were too many of these black box lenders, whether it was BlockFi or Celsius or Voyager, and their users and their clients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under the hood. They didn't know whether the loans were collateralized or not. They didn't know whether the borrowers were repaying or not. And so w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 transparency in our loan book is one of the core differentiators and is why Maple has been the fastest growing lender over the last 12 months. Now hitting around number 3 or number 4 out of all of the CeFi lenders globally. So our AUM grew from 400 million at the start of 2025 to now 4 billion as of the end of September. Okay, then move on to third question. It's very, very important question. Stablecoin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global markets. How does Maple utilize stablecoins, and what future opportunities do you see in this area? Sounds good. So stablecoins are indeed increasingly important in global markets. Maple, since the very beginning, so going right back to when we did our first loans in 2021, has used stablecoins for all of our lending. We think that the important thing about stablecoins are that they allow 24/7 settlement with our clients, who are institutions for whom time is money, as well as global distribution. So we serve borrowers around the world, whether they be a Korean hedge fund or a family office based
in the US or a trading firm based in South America. And so by being able to lend in stablecoins, we can reach those institutions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We've seen stablecoins today are around 270 billion on chain, and we expect that over time,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that is going to exceed $1 trillion of stablecoins. We've seen tremendous growth in Maple's Syrup USDC product, which is our permissionless yield-bearing dollar product. So Syrup is now the third largest among yield-bearing stablecoin products out there, after only Sky and Athena being the number one and number two. It has over $1 billion in outstanding supply, and Syrup USDC is now integrated across Ethereum, Solana, Arbitrum, and is being pushed to other chains as we speak. The key thing about the product of Syrup USDC is that, again, under the hood, it is entirely over-collateralized loans to institutional clients. So it's institutional grade yield coming from curated opportunities. However, I think the thing worth noting is that it's incredibly composable because it is permissionless. It's been our fastest growing product. It's grown over 10x in the last 12 months, and it is coming cross-chain. So it is a core pillar of our growth strategy. Well, thank you. And this will be our last question. What are the biggest goals Maple Finance aims to achieve in the next 3 to 5 years? Very good question. So Maple has always looked at asset managers such as Apollo and Blackstone and Ares in the traditional space as players who we aspire to emulate. So if you look at Maple's goals for the next 3 to 5 years, we see that presently there is around 20 billion of lending against Bitcoin. So this is around 1% penetration because Bitcoin is 2 trillion, lending is 20 billion. We think Bitcoin can at least double over the next 2 years to 4 trillion. And what this will allow is for the market of Bitcoin-backed loans to grow as well. And so Maple's goal is to get to 10%. So that would put us at 20 billion in loan book size from 1.5 billion today. And this would mean that Maple, at that scale, Maple would be earning 300 million in annual recurring revenue. And then that can be used to buy back the token. So our goal is to reach over the next 3 to 5 years, at least 300 million in ARR and at least a $20 billion loan book. So you can see that we have a long runway ahead of us in growth for the core institutional lending product. And that will drive meaningful revenue and meaningful buybacks to the Syrup token. 네, 이렇게 메이플이 가지고 있는 목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5%인 비트코인 담보대출 비중을 입지를 1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대출 잔액도 15억 달러에서 무려 200억 달러까지 넓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메이플의 행보까지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메이플 파이낸스의 시드 파월과 함께 했습니다. 네, 미스터 파월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terview. 네, 크립토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를 듣고 싶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저희 영상이 통째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 영상 다시 보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일경제TV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영상 다시 보기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